이슈 토크입니다.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일극화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공항 이슈와 더불어 일부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까지 이뤄지면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연구원 이정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부울경 메가시티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예,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메가시티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네. 메가시티는 말 그대로 이 매우 큰 도시를 말합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커야 이 메가시티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보통 인구 1,00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적인 메가시티들이 뭐 대표적인 그 일본의 경우에 이제 도쿄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메가시티들이 있는데 흔히 도시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도시권역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도시까지 생활권이 미치는 그 영향권까지도 이제 메가시티의 개념 속에는 포함이 되는데 네. 우리 부울경의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인구를 다 합치면 약 800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준 메가시티급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에 원래 그 위성 도시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네. 이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구조라든지 그 교통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봤을 때 상당히 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통근 통합권까지도 포함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금 현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각종 그 협력의 어떤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공동 현안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 메가시티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말에 따르면 부산을 축으로 조금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네.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그 발전 양상을 보면 아마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수도권 주변으로 그 인구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네. 위성 도시가 생기고 또 산업의 그 각종 부분들이 연구소라든지 그다음에 본사 기능 등을 갖춘 것들, 그다음에 학교들이 집적하기 시작하면서 흘러 넘쳤다고 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낙수 효과를 노린 것들이 많이 밀집하게 되면서 네. 오늘날의 수도권을 형성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그 해체시키면서도 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동남권에도 실제로 부산을 중심으로 한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가면서 다른 이제 기능적인 연계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일극 체제를 해체시킬 수 있으면서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아마 주장을 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는 보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을 그런 살려서 기능적인 연계가 이 메가시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네네. 그 기능적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중심이 되는 부분과 주변 지역이 되는 어떤 그런 것과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반인 것이고 네네. 그 기반이 기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메가시티 성공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과의 연결 그다음에 메가시티를 주장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동 공동체 구축의 주요 내용은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한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특별지방자치단체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개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시도와 시군구라고 하는 이 계층제의 구조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를
흔히 이런 일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보통 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합니다만 그 시도의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네.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기초지자체든 광역지자체든 이제 하나의 지역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광역행정이라고 하는 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기존의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협의회다, 조합이다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만 네. 실제로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 자기 것을 좀 양보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그 국회에 그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해서 여야 간에 이제 어느 정도 합의는 많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통과가 조금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발 합의가 돼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서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이 공동 사무를 발굴하고 그것을 책임지고 주체가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행정통합이라고 할 때는 2개를 통합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폐지되는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지자체들 다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법인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인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는 없던 이제 의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의회에서 선출하는 또 지자체의 장처럼 또 단체장의 역할을 하는 또 집행부의 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공통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그 사무를 위임받아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협의가 깨진다든지 네네. 하면 조합이 또 제대로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 집행의 주체가 생겨서 책임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때는 시도라든지 시군구는 이제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그 행정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는 부분이 좀 없어지게 되고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끈끈하게 강화될 수 또 있는 그런 주민의 방법이 대표자인 그 각 시도의 의원들이 네네. 간접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의 장을 선출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3개 시도의 지사님들이 그 3명 중에서 1명이 또 집행부의 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책임지고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방식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렇다면 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뭐 선결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그 메가시티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이제 집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신공항 건설 부분이 있습니다. 신공항이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려면 그 지역민들이 느끼기에 1시간 생활권이라든지 그보다 더 단축되어질 수 있다면 더 짧은 생활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으로부터 공항까지의 연결 시간이 네네. 어느 정도 걸리는가를 지금 언론에서 벌써 계산을 해놓은 것들을 제가 봤는데요. 네. 1시간 이내에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어느 지역에서든 공항까지 1시간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가장 선결돼야 될 부분이고 네네. 지금 3개 시도의 그 지사님들은 이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는 측면에서의 광역교통망 구축, 그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덕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일반 교통망까지 합쳐진다라고 하면 철도와 도로 이 부분이 잘 갖춰질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동질감과 정체성 회복을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경남 지역에서 부산이 직할시가 되고 그다음에 또 울산이 광역시로 성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주민들 간에도 지역 이기주의가 좀 나오다 보니까 네네. 우리 지역과는 좀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젊은 층일수록 더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을까. 네네. 경남과 부산과 울산은 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 경남이 하나 똑같은 부울경이 다 하나지라고 또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동질감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노력이야말로 불경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것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이제 광역 경제권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 기능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산업 부분에서도 실제로 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들은 집적을 시키고 네. 또 서로 연계를 시킴으로써 배후의 어떤 산업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산업 연계를 시켜서 말 그대로 광역 경제권을 하나 만들어 간다. 그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울경은 물론이고 대구, 경북을 붙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연구원 차원에서는 그 시도의 어떤 주문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네네. 실제로 동남권 메가시티가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실제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영남권 공동체를 형성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가 진행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영남권은 지금 대구 경북에서 통합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데 네. 그 대구 경북까지도 넣어서 이 그랜드 메가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니까 실제 인구로 치면 1,200만에 도달하고 메가시티의 1,000만 인구를 넘어섰네요. 능가하는 네. 실질적인 뭐 메가시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인 연계 부분이 실질적으로 메가시티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과연 부울경의 아직 그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정체성 회복에 대한 부분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대구 경북까지 넣어서 이 그랜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것은 아직 좀 이상적인 부분이지 않은가. 그래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이 체계적인 구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영남권 메가시티로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상류와 하류 지역 간 분쟁도 앞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또 조율하고 하는 어떤 장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도 더욱 그것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관광의 역할을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실제로 영남권 차원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경남이랑 부산 같은 경우는 행정 통합도 좀 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사실 마창진이 통합을 한 사례를 봤을 때 물론 기초지자체이긴 합니다만 조금 많은 어려움, 잡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경우를 볼 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행정 통합 그리고 행정 공동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행정통합과 행정공동체의 구축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청제 구조에 있어서의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폐지하거나 이렇게 통합하느냐의 어떤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행정공동체는 기존의 지자체를 다 유지를 하면서 실제로 기능적으로 연계하면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지자체들을 다 폐하고 새로운 지자체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그래서 때로 이제 하나의 지자체는 폐지하지 않고 편입 합병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마창진의 경우에도 마산진의 창원을 다 폐지를 시키고 네. 새로운 그 이름 한자 이름까지도 똑같습니다만 창원을 하나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특례 100만이 넘는 도시를 구성을 하고 기초지자체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특례를 받아오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 동남권의 경우에 부울경에 지금 대구 경북과 같은 그런 통합 논의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은 현재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그 행정 공동체를 구축을 통해서 차근차근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데 행정 통합 이야기가 나와서 약간은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논의가 시작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네. 제가 이 연구의 그 기존 선행 연구까지 찾아봤을 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아직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20년이나 편이거든요. 지났지만,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행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마침 국회에서 지난 국회에서도 법률안이 제출되었고 이번 국회에도 그대로 행정안전부가 법안을 제출한 부분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간다. 그런 구조에서 봤을 때는 기존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부분들을
행정 공동체의 방식으로 먼저 해결해보고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동질감이라든지 이 정체성 회복에 크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행정 통합으로 저는 이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 통합으로 바로 가기보다는 너무 예. 어렵기도 하고. 저희들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주민들도 느껴봤을 때 아마 본인이 편의를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 수단이지 그렇죠. 않을까. 아 진짜 이용해보니 오늘 여기서 일하다가 점심 딴 데 가서 먹고 와서 그냥 철도를 이용해서 왔더니 아 그 지역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왔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네네. 아 우리 지역이 하나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은 서두르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사무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직접 서비스를 해주면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아, 이런 부분에 편리성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 통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공동체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합치기보다는 어쨌든 주민들, 시민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게 더 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례 구축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경 메가시티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 통합으로 가는 길은 그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원도심 통합의 사례에서도 잘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네. 통합을 한다는 것에 일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명칭이 사라지고 통합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혹시 조금 부족해지지 않을까 우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통합으로 간다는 것은 그 과정은 지난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를 그 같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공통의 사무들을 찾아내면서 이 행정 공동체의 구축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뒷받침되어지는 이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축을 한다면 책임지고 그 서비스에 관해서는 일률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가 이익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상쇄시키면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 공동체의 구축 부분은 이 성공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세계의 지자체가 좀 더 노력한다고 하면 저는 법률 통과와 더불어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동남권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어떤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동남권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달 수가 있다고 하면 성공 사례를 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불경 메가시티가 구축될 수 있도록 향후 해결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들의 그 동의를 얻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법률적인 부분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 주민의 동의를 얻는 부분은 좀 더 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절차를 다 갖춘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그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안정적으로 이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출범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잘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저희들이 이 요구를 해도 중앙정부가 제도를 안 만들어줘서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세 개의 지자체가 이 동남권 특별연합의 구축을 위한 노력들을 해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그 행정공동체 구축은 좀 더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불경 메가시티 구축의 현실화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